자, 한국전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전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또 크게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어제 고가에서 매도 흐름이 나왔고요. 하여튼 고가 차익 실현 매도 흐름이 나오기가 무섭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폭락을 하고 있냐라면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원전주들이 지금 다 오늘도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한전만 내려갑니다. 이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한전의 상황부터 살펴보겠는데, 자, 기존에 이제 저 앞에서부터 올라 들어갈 때까지 같은 경우에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뭘 얘기를 하고 있었냐라고 하면 이제 진짜를 가려버린 거죠. 계속 그래서 배당. 그렇죠? 배당, 앞쪽에서부터 해서 배당, 요금 인상, 그렇죠? 배당하고 요금 인상하고 이런 거하고 이제 붙여서 들어왔는데, 이거 올라가는 건 그거 아니고요. 배당이라든가 요금 인상이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배당이라고 하든가 요금 인상 모멘텀 같은 경우는 중장기형 모멘텀이에요. 방어주기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단타 치고 있지 않습니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원전주다라고 하는 얘기를 언제부터 드렸었냐 그러면 저쪽에도 보시죠. 그래서 또 전기요금이니 배당이니 뭐 이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사기를 치길래 예전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고요. 그거 올라가는 거 아닌 거고 에너지 모멘텀, 즉 원전주입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다시 있죠. 봐라, 확실해지지 않냐고. 요금 배당 이슈 아니고 원전 모멘텀 플레이다라고 해서 얘기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아시죠? 우리 기관들이 환장하는. 그래서 원전 쪽에 뭐 이슈 들어올 때 같은 경우에 미친 듯이 들어가지고 당겨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때려 팔아버리고 수급 보여드렸고요, 이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원전이에요. 원전.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도 원전이죠. 원전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쭉 치고 올라 들어왔는데 오늘 이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뭐 이런 형태가 돼버렸죠. 고점 신호가 나오자마자 뚝 떨어지면서 오늘 왜 내리고 있냐라고 하면 원전 수혜주 아니다. 원전 수혜주 아니다. JP모건, 외국계인 JP모건에서 원전 수혜주로 보기 어렵다. 뭐 외국놈들이나 우리 증권사들이나 하는 짓이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서 비중 확대해서 하향 조정시켜버리고 목표 주가는 59,000원 때리라는 얘기죠. 팔으라는 얘기죠. 이건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쪽으로 목표 주가를 나눴잖아요. 때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전을 원전 설계 조델 시공 수혜주로 평가하기엔 무리 다 과거 뭐 UAE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손실한 이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죠. 아라면 이게 UAE 바라카 원전에서 돈 버는 회사는요? 그래서 돈 버는 회사는 누구 있죠? 저 사업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예? 그러면 자, 한전은 거기서 돈을 못 벌었다. 그럼 한전 기술은 거기서 돈 벌었나요? 한전 기술은? 이게 잘 아시다시피 MB 때 저거 이제 그 계약 이상하게 맺어가지고 크게 뭐 어마어마한 대형을 딴 것처럼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공사였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아시는 거잖아요. 요거는요, 요 같은 경우 뭐 향후 참여할 거라서 보이는 베트남 같은 경우, 한전 자체가 저쪽에 해외 쪽 같은 경우로 주도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한전은 해외 쪽의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 한전 자회사들이고요. 그러면 HD 현대라든가 지주사 하나라든가 이런 애들은 왜 올라갑니까? 이거 왜 올라가? 얘네가 뭐 조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회사인 조선들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SK스퀘어는 왜 올라가냐고. 자회사인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한전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닌데요. 자, 이게 얘네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고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게임을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진행되죠. 바로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드릴까요? 이제 시작될 겁니다라고 얘기해요. 대형주 실적 발표 시즌, 여기 나오면 대형주들 가지고 이런 식의 장난질을 무지막지하게 벌이게 됩니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실적 끊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시작될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매
분기 실적 시즌 나올 때 20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달 말일까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게 25일이죠. 현기차 실적 발표 나오는 여기라서 그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까지 가서 20일에서 말일까지의 대형주들 가지고 이렇게 뷰를 지들 입맛대로 바꿔버리고 장난치는 케이스가 매분기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도 보면요, 지수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 내리고 있고요, 현대로템, 넥슨 하나 오르는데 하나 에어로는 내려버리고 있고요. 오르고 내리고 지들 마음대로 오르고 내리고 장난치죠. 지수 5천 들어오면서 지수 5천 들어오고 대형주 실적 발표 들어오고 게임 버리기 딱 좋은 때야. 그 게임에 파편 맞은 게 바로 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요. 가장 만만한 케이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도 제가 대우건설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대우건설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건설과 롱숏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어제. 자, 그래서 먼저 올라 들어갔던 현대건설, 먼저 쫙 올라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올라 들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11%까지 이렇게 두들겨 패고요. 그래 꼬리 달아가서 다시 플러스 만들어 놓고 다시 또 차익실은 두들겨 패고, 요렇게 하는 사이에 현대건설 대비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래쪽에서 헤매고 있던 대우건설은 반대로 쳐서 끌어올려버리고, 볼까요? 현대건설 하나 둘 셋 넷 4일 전이죠. 1월 20일에 마이너스 11% 깨집니다. 대우건설은요, 둘 다 원전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테고, 같은 날 대우건설은 플러스 18까지 올라 들어갔어요. 이건 뭘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이거? 예? 이거 롱숏 게임 장난질하니면 뭘로 설명하냐고, 이거. 예? 늘 나오는 거. 롱숏 파티를 벌려보자, 이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아니면 뭘로 설명하냐고. 이래가지고 저기 잡아당겨버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패대기 쳐버리고, 예? 이거잖아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던 거, 지금 같은 케이스도 또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원전 수혜자, 그렇다고 쳐. 좋아.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알테오젠에도 얘기를 들었었고요. 자, 그렇다고 치자 이거야. 그럼 이제 오늘 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또 나란히 급등을 했었습니다. 현대건설이 16%가 올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도 또 치고 들어와서 장중에 15.78%까지 나란히 치고 들어갔죠. 한전은 깨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또 반대로 끌어올렸어. 근데 이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게 된다 그러면 얘들은, 예? 그럼 얘들은 오늘 왜 올랐냐라고 하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오늘 나란히 묘하게도 교묘하게도 한전이 원전주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덩치가 큰, 자, 시가총액 살펴보게 되면 대우건설 시가총액 2조 2천억이고요. 현대건설의 시가총액 12조 5천억입니다. 한전의 시가총액은 40조예요. 40조. 그래서 한전이 6%가 빠졌다라고 할 때 이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제 그 위에 40조가 넘게 납니다만 그냥 대략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면 2조 4천억 정도가 빠져내려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2조 4천억 정도 치가 빠져내려갑니다. 2조 4천억 치가 빠져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 현대건설을 10%를 끌어당겨 올려버리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또 1조 2천억 커버됐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에서도 일부 커버될 거고요. 하나 패고 당겨 올리고 반대로 당기고 이팔도 맞아 들어가죠. 자, 이제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들어갔는데 현대건설 2월 MSCI 편입 기대감, MSCI 편입 기대감 가지고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위쪽으로 16, 17씩이나 올라가는 거 있나요? 근래? 응? 실패할 확률은 존재한다? 이거 가지고? 이걸로? 그것도 딱 오늘? 여태까지는 뭐 그런 거 없을 거야? 여태까지 뭐 그런 얘기 없다가 없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런 건 얘기 나오지도 않고 있던 게
갑자기 오늘 등장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실패할 확률은 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 들어간다고? 자, 그럼 이번엔 대우건설 가볼까요? 대우건설이 오늘 왜 급등을 했는지. 자, 원전 중에서 싸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대우건설에서 어제도 바로 이거 비교를 해드렸던 겁니다. 이건 매 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나올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아침에 했던 얘기를 1시간 만에 뒤바꿔보려고 어제는 서프라이즈라고 오늘은 쇼크라 그러고 반대로 어제는 쇼크라 그러고 오늘은 서프라이즈 그러고 게임즈의 넷마블을 지금 하루 단위로 바꾸고 있죠. 하루 단위로. 지들이 샀던 종목인 펄 어비스 같은 경우는 3월 20일 날 나오는 게임을 그동안 그렇게나 헤쳐먹었으면서도 3월 20일 나오는 걸 2달이나 앞서가지고 출시 임박이라고 해서 당겨버리고요. 그럼 넷마블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죠? 2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회사가 3월 달로 나와. 그러니까 우려! 이러고 두들겨 팼죠. 2월 달에 나오기로 했던 게 3월 달로 이런 거 우려라고 두들겨 폈으면 그 펄 어비스는 2021년에 나오기로 했던 게 이제 나오는 건데 대우건설 자 이래가지고 어저께 이렇게 나온다라고 주가 편차 넘으셔가지고 올라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과 롱숏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지금 이런 흐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현대건설 누르고 대우건설은 또 한개 올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올라 들어가는데 이제 그만큼을 한전에서 까먹는 만큼을 끌어올려야 게임에 이렇게 균형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대우건설하고 현대건설이 각각 한전 떨어진 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한전이 6%가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를 그만큼 까먹고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기 맞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려올 경우에 그래서 때때로 예전에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있었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상승 종목이 200개가 안 됩니다. 상승 종목이 200개가 안 되고 그것도 코스피하고 저기 합쳐서입니다. 상승 종목이 200개도 아니고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제 같은 경우에 있었죠. 상승 종목이 80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800개가 넘는데 지수는 보합이야. 하락 종목이 11배가 되는데 지수가 보합입니다. 이거 실제로 예전에도 두 번이나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이나.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이 삼성전자라든가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종목들은 평균 마이너스 4%, 5%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강보합이었죠.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금융주가 무더기로 올라서 딱 지금 같은 케이스예요. 크기 맞춰버리는 거야. 크기 맞춰가지고 게임 드는 겁니다. 자, 제오건설은 뭐 때문에 올라갔냐 하면 재무 불확실성 해소랍니다. 또 여기는 그러면 여태까지는 재무 불확실해가지고 얘가 하나도 못 올라간 거 최근에도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재무가 불확실했었는데 오늘 재무 불확실이 해소가 된 거야? 여태까지 못 올랐던 건 재무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적이 시장 전망치 부합하는 거하고 재무 불확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게 실적으로 인해서 재무 불확실성을 드러내려면 재무 불확실성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자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회사의 자금을. 그쵸? 회사 자금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이 재무 불확실해서 영향을 미치려면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가 되거나 혹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올라 들어와 가지고 회사에 돈이 쌓여야 그래야 이제 불확실을 드러낸다라는 그런 케이스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분기 실적 하나에 그러면 여태까지는 여기 정말 이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보다 작년 4분기하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재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이때는 재무 불확실성이 우려가 됐었고 지금은 해소된 거야? 그러면 요 사이로 본다면 이제 요거 얘기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는 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최근 2개 분기가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불확실한 거 요거 지금 해소된다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 때문에 불확실해. 그러니까 저 앞쪽에서 나온 거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동안 번 거 다 왔다 갔다 팔아먹고. 그럼 이런 식으로 칠 것 같다라고 하면 이마트도 못 올라가고 박살 났어야지 이런 종목들 다. 재무 불확실성 이거 적자가 지금 얼마가 나고 있는 건데 그래가지고 니들이 하나오션을 그렇게 두들겨 팬 거였냐? 이 하나오션을 이렇게 죽도록 팔았던 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파는 거였어? 하나비전이 이전에 이렇게 적자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친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예전에 이렇게 적자가 난 거기 때문에 이거 조선 수혜주 아닙니다. 하나오션이 예전에 이렇게 적자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재무가 불확실하고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이 모멘텀이라든가 원전 성장성과 관계없이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각각 개소리하면서 끌어올린 거고요. 한전의 경우는 개소리하면서 깨는 겁니다. 각각 여러분들은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현대건설하고 대우건설 이거 위로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 한전 같은 경우는 다시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건 내려오면 100% 다시 받아요. 왜냐하면 한전이 원전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원전 에너지 모멘텀 가지고 많이 당겼습니다만 한전이 에너지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전력주잖아요. 전력주. 그래서 예전엔 탈원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원전은 묶어놓고, 원래는 한전이 적자가 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아이들 대놓고 작정하고 장난친 거예요 이거. 바이오 하락계의 경우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자체의 이 흐름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 들어오면 이런다니까. 지난 분기도, 그전 분기도, 그 앞에 분기도, 그 앞에 분기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서 이제 8만 원 넘게 딱 걸리게 된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가지고 실적이 안 좋고, 뜬금없이 미국 법인이 문제가 되고, 알고 봤더니 한국 콜마도 미국 법인이 문제가 되고 3분기에서 두들겨 펴버렸죠. 이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코스맥스 미국 법인은요 창사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코스맥스가 그전에도 못 올라왔어요. 맞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 올렸던 그 미국 법인, 계속 적자나고 있는 그 미국 법인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임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지금 이 형태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한전을 지금 바로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앞에서도 보셨던 것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게임한다고. 그 전날 같은 경우 연기금 같은 게 벌써 두들겨 팼거든. 이렇게 벌써 팼잖아요. 연기금. 이 연기금부터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전의 경우에는 단타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거 단타예요, 단타. 한 달도 안 되잖아요, 사는 구간이. 샀다가 팔았다가 뭐 한 2주 정도 샀다가 또 한 2주 정도 때려 팔았다가, 지금 같은 경우 최근엔 이제 연기금도 샀다가 잠깐 짧게 샀다가 파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거 사모펀드는 샀습니다만 파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이제 일단 바로 받아 들어가기는 힘들고요. 좀 이제 매력적이라 그러면 역시 뒤따라 들어오는 21선 들어오는 자리, 뭐 이 정도 자리, 요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요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지금 6만원 선이죠. 라운드 넘버 미들라인하고 겹치는 자리고요. 여기 정도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밀려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제 그 21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내려도 앞서 주가가 올라온 게 때문에 올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도 지역에서 직전에 고점 자리 하고 요 정도의 흐름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다시 또 노리시면 돼요. 바뀌는 거 없어요. 이거 게임이라는 쪽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고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이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바로 다음 종목 같은 경우도 또 그럴 텐데요. 지들 편한 대로 한다라고 얘기 들었죠. 입맛대로 내가 사면 기대, 네가 사면 우려가 가장 강력하게 온갖 개소리 다 늘어놓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패대기 빌드업이라고 얘기 드렸었죠? 어제 삼성바이오 스타트부터 시작해 제가 혈압 올려가면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패대기 빌드업이라고. 연간 이익을 분기 이익이 5천억 넘는 사이에 무슨 미국 공장 컨설팅 비용 같은 거 그걸 얘기를 왜 꺼내냐고. 애초에 그 얘기 꺼낼 만한 것도 건덕지도 아니잖아요. 왜 그럴 것 같으면 삼성전자가 성과급 주느라 그래가지고 실적 크게 떨어진다고 그러고 패지. 실제로 삼성전자 그렇게 팬 적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연말에 4분기 들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성과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삼성전자는 역대로 항상 4분기 실적은 언제나 예상치를 하회를 한답니다. 10번 중에 8번은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은 하회예요. 성과급 때문에.
삼성전자는 적자가 나지 않고 계속 이익을 내는 회사였으니까 이익의 크기가 문제지 적자가 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4분기의 성과급 때문에 예상치를 항상 예상치보다 항상 낮게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깨진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런 장난질을 치는 시기가 바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장난칠 것도 바로 지금 이 시기들이었었고요. 작년 4분기 실적, 연말 결산 실적,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장난을 쳤던 회사들이고, 항상 실적 시즌 전후 가면 이런 짓을 벌여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이 대형주를 다루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지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제 한전 같은 종목들은, 자, 우리 이제 오르고트에 들어오고 계시면, 저희도 이제 보겠습니다만, 한전이 뭐 원전 쪽 라인에서도 압도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지는 않죠. 근데 여기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오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단기 강세주들을 많이 다룹니다만, 이 안에 계신 분 중에 이렇게 한전, 두산, 에너빌, 이렇게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다루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놓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 쭉 빠져나갈 때 같은 경우에 추천 나온다는 얘기죠. 우선 이렇게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은 이제 이름이 코끼리 아닙니까? 필명이 코끼리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대형주 자주 다루시는 분입니다. 급등주 차원도 딱 봐도 벌써 세력 급등주 노리기 딱 이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종목들 이제 저가 들어왔다 다시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자리들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런 뉴스 잘못 보게 된다 그래서 위로 치러 가는데 그래서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근래 흐름도 좋았겠다. 뭔 이제 와가지고 재무적 불확실성 같은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냐고. 그 언제적 얘기인데. 지금 이러고 지금 계속 이익 내고 있는 이 회사의 지금 재무적 불확실성? 장난해 지금? 나랑 하냐 장난 지금? 털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됩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살펴보시면 이제 요런 거 판때기 돌아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다른 데서 잘 안 알려줘요 이런 거. 그냥 맨날 종목 올라간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사라는 얘기만 하고 그냥 지금이라도 아주 추격 매수하라고 막 그러죠. 강남 아파트 팔아가지고 잊혀진지 사례잖아요. 강남 아파트 팔아서 잊혀진지 사례. 죽여버리고 싶죠 아주. 저는 잊혀진지를 이렇게 물린 경우도 아닙니다만 그 자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아이고 파세요 라고 얘기를 들었죠.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 2차전지 4년 보유한 다음에 그럼 여태까지 뭔 지랄을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2차전지를 사려는 소리를 하고 자빠진 거야? 여태 뭘 하다가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올라왔던 건데 당장 그 에코프로 비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제가 2020년 그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탄백으로 팔은 거 종목이에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게 언제부터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올라오고 있던 거를 이걸 여기 와가지고 강남 아파트 팔아서 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사려는 거야. 고맙습니다 저.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은 다 죽었고요. 그러나 이런 진짜 룰들 같은 경우를 다른 데서 안 알려드리잖아요.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 도움 받으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